화면 가득 AI가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선포했고 세상은 AI가 가져올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부품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AI 혁명의 심장을 쥐고 있는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부품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AI 시대 이면에 감춰진 조용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혁명의 아킬레스건이자 미래 기술, 패권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 바로 HBM, 고대역 폭 메모리의 세계입니다. 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이 작은 칩 하나에 목을 메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부족 사태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전문가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부와 권력이 어디로 흐를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비밀지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HBM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1분만 투자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I의 핵심인 GPU를 천재 과학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과학자가 연산을 하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즉 연구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디램 메모리는 이 연구 자료를 옮기는 좁은 시골길과 같았습니다. 과학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료가 셔틀버스 한 대씩 천천히 오면 일의 속도가 날 수 없죠. HBM은 바로 이 길을 수십 개 차선이 뚫린 초고속 하이웨이로 바꾼 것입니다. 아파트처럼 디램 칩을 수직으로 여러 개 쌓아 올린 뒤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 즉 TSV를 뚫어 데이터를 한꺼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GPU에 쏟아붓습니다. AI 연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줄 유일한 열쇠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 초고속 하이웨이를 건설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고 비싸고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HBM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HBM 부족의 첫 번째 이유는 잔인할 정도로 단순한 물리적 한계, 바로 생산 능력의 부족입니다. HBM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부품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반도체이기에 실리콘 웨이퍼를 가공하는 프론트엔드 공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HBM을 더 만들려면 디램을 생산하는 반도체 공장, 즉 팹을 더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첨단 디램 팹 하나를 짓는 데는 약 20조에서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와 실제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 즉 리드 타임이 무려 3년입니다. 지금 당장 삽을 떠도 2028년에나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AI의 수요는 매 분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3년 뒤를 기약해야 하는 이 시간에 부를지, 이것이 위기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드는 기술의 역설입니다. HBM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더 빠른 속도를 내고 더 많은 데이터 통로, 즉 TSV를 확보하기 위해 HBM의 각 층을 이루는 코어 다이의 크기는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피자 도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피자 도우, 즉 웨이퍼에서 작은 미니 피자, 즉 이전 세대 칩을 만들 때보다 큰 라지 피자, 즉 차세대 칩을 만들면 당연히 만들 수 있는 피자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즉 HBM3에서 HBM4로 기술이 진화할수록 한 장의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HBM 칩의 개수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최신 기술을 적용할수록 생산량은 되려 줄어드는 이 아이러니, 이것이 HBM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두 번째 엔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적, 바로 물리법칙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발열과 수율 문제입니다. 아파트처럼 칩을 8단, 12단, 16단으로 높이 쌓아 올리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을 효과적으로 빼내고 데이터 병목을 줄이기 위해 입출력, 단자 I/O의 개수를 폭발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실제로 HBM3 입출력 단자는 1024개였지만 HBM4에서는 2배인 2048개, HBM5에서는 4096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것은 칩 내부에 뚫어야 하는 데이터 고속도로, 즉 TSV의 개수가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천,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을 칩에 뚫고 완벽하게 연결해야 하는데 이 중 단 하나의 구멍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칩은 불량품이 됩니다. 구멍이 많아질수록 불량이 발생할 확률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것이 바로 수율 손실입니다. 차세대 HBM으로 갈수록 이 수율과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이는 공급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는 세 번째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적, 물리적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더 깊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위기입니다.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나 AMD 입장에서는 HBM이 무조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HBM을 만드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기업들은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치킨 게임의 악몽이죠. 고객사가 사달라고 해서 수십조를 투자해 공장을 지었더니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 주문을 취소해버리고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여 막대한 손실을 봤던 경험. 이 때문에 메모리 기업들은 1년짜리 단기 공급 계약만 믿고 3년 뒤를 내다보는 수십조 원의 투자를 감행하기를 극도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단연 공급 계약입니다. 1년이 아닌 3년, 5년 단위의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투자 부담 분담입니다. 30조 원짜리 공장을 짓는 위험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도 공장 건설 비용의 일부를 함께 부담하라는 것이죠. AI 혁명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이제는 AI 기업들이 직접 지갑을 열어 메모리 기업에 투자, 리스크를 함께 짊어져야 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HBM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초기 예상과 달리 HBM 가격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의 역설, 즉 더 커진 다이 크기와 예상되는 수율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HBM4의 가격은 HBM3 대비 약 4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HBM 가격이 올라도 메모리 기업의 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HBM은 여러 층의 D램 다이와 가장 아래에서 이들을 제어하는 베이스 다이로 구성됩니다. 현재 HBM 시장의 절대 강자인 SK 하이닉스는 이 베이스 다이를 스스로 만들지 않고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외주 제작을 맡기고 있습니다. 즉, SK 하이닉스는 HBM4라는 비싼 제품을 팔아도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TSMC와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품 가격은 오르지만 원가 부담이 더 커져 매출 대비 이익률은 하락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 반도체 생태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치열하게 얽혀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AI 혁명의 심장이자 아킬레스건인 HBM. 그 부족 사태는 첫째, 팹 증설에 3년이 걸리는 물리적 한계. 둘째,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산량이 줄어드는 기술의 역설. 셋째, 더 높이 쌓을수록 심화되는 발열과 수율 저하 문제 때문에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위기는 결국 AI 기업과 메모리 기업 간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HBM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복잡한 이익 분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공급망 문제가 아닙니다. AI 시대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구조적인 병목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병목 지점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앞으로의 기술 패권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그 파도의 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류의 흐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